네, 헬로우 차이나 유안타 증권 박세진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에서는 산타가 오는 기미를 보이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소외되어 있는 모습이고 중국은 계속 강세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천선 아래를 줄 기회를 안 주면서 이제 3,100선을 좀 넘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도 중국 주식 이야기 들려주시죠. 예, 지지난주죠. 이제 중국 경제공작회의가 마무리가 된 이후에 중국 시장 흐름 자체를 살펴보시면은, 물론 지금까지도 유동성 장세가 계속돼서 강한 랠리를 좀 이끌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움직이는, 특히 이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 인프라 관련된 중국이 지금 이제 차기 중점 정책으로 삼고 있는 1대1로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자유무역지구 그리고 전력 관련된 그런 쪽에 관련된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좀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빼놓지 말고 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정책 관련된 부분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정책의 나라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중국 투자를 가장 첫 시간부터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의 정책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도시화를 비롯해서 도시화에서 가지치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이거를 좀 풀어내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중국의 환경정책 관련된 부분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같이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누시죠. 예전에 언젠가 한번 이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의 베이징 시내 전경을 촬영한 사진인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사진은 일주일 간격으로 찍은 사진이었고요.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사진은 네 달의 간격을 두고 찍은 겁니다. 바로 올해 11월 한 달 전이죠. 에이펙 정상회담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기 세 달 전 모습하고 세 달 전 모습하고 한 달 뒤인 최근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도 그랬죠. 중국은 이제 글로벌 어떻게 보면은 굵직한 이슈가 자국 내에서 이벤트로 개최될 때는 항상 이제 환경에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 양상을 거듭을 해왔는데, 이게 사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이징 시내 주변의 모든 공장을 다 가동을 중단을 시켰었고요. 차량을 한 달 전부터 2부제 운용을 시키면서 매연을 배기가스를 최대한 절감시키는 노력을 한 끝에 이런 맑은 하늘이 드리워졌었는데, 끝나자마자 다시 이런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스모그가 또 베이징 시내에 펼쳐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국제적인 비난을 또 받기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만큼 중국의 빠른 도시화, 그리고 거기서 발생했었던 그동안의 이제 GDP 성장, 고도 성장에 관련된 이 GDP와 도시화의 하나의 부작용으로 안고 가는 부분이 환경 문제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또 재밌는 그림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처음에 1970년대 후반부터 등소평이 중국의 개혁 개방을 외치면서 가지고 나왔었던 캐치프라이즈, 혹시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흑묘백묘론이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체제든지 저희 중국 자국 내에 수용을 할 수 있다라는 모토로 해서 계속 고성장을 좀 일축해 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고성장을 추구했었던 중국 정부의 방향과 마찬가지로 고성장은 진행이 됐었지만, 거기에 따른 폐단, 부작용인 환경 문제 관련된 그런 이제 좀 안 좋은 부분까지 좀 같이 낳게 되는 결과가 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바오 총리가 취임한 이후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중국이 새로 내세운 캐치프라이즈가 있습니다. 농묘론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의 성장은 녹색 성장, 환경 보호와 신재생 에너지 육성을 고려한 녹색 성장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내비쳤고요. 이 코드 그린에 대한 성장 코드는 중국이 현재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인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중국의 환경 정책 관련된 인프라에도 저희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찾으려는 노력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건데요. 오늘
말씀드릴 그룹, 그 중경수도그룹의 그 설명에 앞서서 그 중국의 지금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그 전체적인 종합순위를 보면요. 전 세계 국가 중에 그 중국은 120위 수준에 해당하는 환경오염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오염 순위로 하면 거의 꼴찌예요. 지금 뒤에 있는 나라가 네팔하고 방글라데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중국과 같은 광활한 영토에서 이 정도 대기오염을 좀 보인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엄청난 사실 경제적인 손실까지도 그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도 매년 봄철이 되면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그 봄철 마스크를 꼭 끼고 나가야 되는 그런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실제로 숫자로 살펴봐도 굉장히 심각하고 중국 정책적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타개해 나가려고 하는 중국의 환경 정책 이 부분에 관련된 좀 대표 종목을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환경 관련해서요, 뭐 내년 1월 2일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또 시행되기도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 이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써야만 하고 정책적으로 쓰고 있는지 이미 많은 분들 말씀으로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헬로 차이나에서도 태양광 업체를 2번 다룬 적이 있고요. 그때 박 대리님도 한번 태양광 쪽 다뤄주셨고요. 또 다른 분이 또 전기버스 관련해서 뭐 우통버스 얘기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물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이 환경 관련 정책은 무조건 신재생 에너지의 육성으로 사실 이야기가 풀리는 게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에 원래 정석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쪽을 유심히 보는 게 맞겠습니다. 하지만 그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 상황상 그 아무리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업체들은 대부분 주가 약세를 좀 겪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뭐 흥업태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종목들은 사실 지금이 그 저가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좀 매집 타이밍이다라고 좀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그룹은 그 중국의 이제 수자원공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 그대로 이제 수자원공사, 그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그 전체적인 그 충칭시에 위치해 있는 그 수돗물 생산이라든지 도시 오폐수 정화시설, 그 상하수도시설 등을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중경수도그룹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크게 이제 수처리 기업, 그 상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그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중경수도그룹이 있겠고,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으로는 북경수도그룹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경수도그룹은 이 충칭시의 그 수자원공사 역할을 하는 업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다, 그 공사고 그 수처리 기업이다 이러면은 사실 이 사업적인 매력은 크게 안 느껴지시는 게 좀 맞을 겁니다. 근데 이 중국의 이 앞서 그 정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를 드렸던 부분은 중국이 한번 정책으로 밀고 나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그 정책적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보조금 자체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규모를 엄청나게 벗어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같이 한번 좀 숫자로 한번 살펴보시면 매출액 증가율이 201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0%가량 그 증대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영업이익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매출액이 37억 위안, 2011년 기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12억 위안이에요. 거의 30%가량이 영업이익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2014년 올해 예상치만 보더라도 44억 위안 중에 그 44조 위안이죠. 44조 위안 중에 영업이익이 17조 위안으로 발생이 되는 수준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 39% 거의 40%에 달하는 영업이익은 저희가 그 IT 업체들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제약 바이오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지금 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서 말씀드렸던 정책적인 모멘텀이 중국의 정책적인 모멘텀이라는 이 강력한 호재를 저희가 이제 숫자로 확인할 때 얼마나 강력한 수치로 좀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끊임없는 테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안정적인 그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ROE 같은 경우 15배, 15% 내외, 그리고 PER 같은 경우도 15배 내외에서 계속 좀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경수도그룹. 그러면 국내 기업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KC그룹 떠오르네요.
네, 실질적으로 그 KC그룹 같은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중국 관련 그 환경 규제의 그 수혜를 많이 받았었죠.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뭐 KC 그린홀딩스도 그랬고요. 그 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경인양행이라는 업체, 그 상반기에 사실 저도 추천을 많이 했었던 업체인데 그 중국의 환경 규제로 인한 중국 내 염료 생산이 이제 금지가 되게 되면서 그 오히려 수혜를 받아서 굉장히 주가가 급등을 하는. 그래서 중국의 환경 규제에 관련된 부분은 넓게 보면 그 전 세계 그 어떻게 보면 화학 염료라든지 아니면은 그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 생산 기업들의 주가의 그 향방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시멘트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시멘트가 원가율이 좋아진 이유도 중국이 석탄 의존도를 줄이기를 결정을 하면서 전 세계 수요의 그 가장 큰 축을 담당하는 중국의 석탄 의존도가 확 낮아지는, 그래서 석탄 공급가가 크게 감소하는 그런 영향을 좀 미쳤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규모면으로는 사실 국내에 중국 환경 관련된 기업들 중에 굵직한 기업은 없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직접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 이 중견구 수도그룹의 시가총액 수준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이익률 정도를 한번 다시 상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 7조 3천억 수준입니다. 지금 벌써 이만큼 수자원공사 치고는 굉장히 큰 시가총액을 좀 벌써 달성을 해놓은 상태고요. 영업이익률 올해 기준으로 지금 40% 정도 달성할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 이 정도 영업이익률이 거의 유지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PER의 하락 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것으로 좀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멘텀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나라 그 유틸리티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또 최근에 유틸리티 업종 국내도 배당 성향 올리겠다라는 뉴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정부 지분이 대부분인 그 유틸리티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소유의 그 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의 1년 만기 예금금리를 상회하는 그 배당 수익률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중국 내 외국인 투자자들이 비중이 커지게 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포트에 들어갈 수 있는 매력이 상대적으로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체적인 영업 모멘텀, 이익 모멘텀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배당 매력으로도 저희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환경보호에 관련된 그 업종 그 종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당 수익률 사기 증시 전체 3.3%, 이 기업은 4.5%를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단연 돋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PER이 좀 낮아지는 효과까지도 기대를 해주셨는데요. 충칭시 소유의 수자원공사, 중경수도그룹, 또 오폐수 같은 것들을 정화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정리하면서 가격 알아볼게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의 매년 신성장 산업 그리고 전략적 정책적 육성 전략을 발표를 하게 되면 맨 첫 번째 화두로 나오는 부분이 환경 관련된 부분입니다. 거기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신형 도시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출발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내년도 2015년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환경 관련 정책들, 지금 벌써 굉장히 강력한 정책들이 많이 나올 거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벌써 신환경 정책은 2015년 1월 1일부터 당장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 중에서도 저희가 수처리를 지금 계속 거론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그 수처리 관련된 부분은 예산 투입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명확하고 명쾌하게 좀 바로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토양 오염이라든지 대기 오염 같은 부분들보다 수처리 관련된 부분들이 훨씬 보조금 투입의 효과가 빠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에는 오수처리와 관련된 수십조 보완 투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숫자의 수십조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오수처리를 총괄하는 정책의 이름인데요. 수십조 정책이. 이 보완 투자에 약 2조 위안을 지금 투자할 거로 벌써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2조 위안이면 하나로 360조 원 수준이죠. 앞으로 어느 정도의 보조금 그리고 정책적 지원의 모멘텀이 들어갈지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차트에 올려놓은 부분은요. 중국의 이제 환경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들을 함께 비교를 해놓은 건데요. 이 굵은 노란색 선이 오늘 말씀드렸던 중경수도그룹이고 다른 차트들 보시면은 한남환경이라든지 무한홀딩스 그리고 천진창업환경보호 와 같은 대표적인 이제 환경 규제에 관련된 업체들입니다. 대부분 이제 연 중반을 거쳐서 후강통 실시 이후에 강력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인프라 투자의 좀 핵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중국 우리가 인디안 기후제 이런 얘기 하면서
인디안이 기후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후제를 지내기 때문에 비가 온다고 하죠. 인디안이 기후제를 지내면. 중국의 정책이 이런 부분들하고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될 때까지 하는, 특히 이제 뭐 환경이라든지 산업 규제 관련된 부분, 또 규제에 대해서는 중국만큼 일가견이 있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칼을 빼들고 지금 농묘론을 끌고 나온 지 벌써 이제 5년 차 접어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업들의 이익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지속된 모멘텀을 저희에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경수도그룹 같은 경우는 구위안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절가루는 한 7.8위안 정도 수준을 그리고 목표가루는 13위안 정도 중장기 투자를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중경수도그룹 알아봤습니다. 자, 마켓 이마 기장 잠시 후에 이어지겠습니다.